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한 닥터 다닥유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얘기부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혈관이나 혈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소견이 생기기가 쉬운데 사실 오히려 검진을 좀 받으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은 용기를 필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은 거,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방송을 할 것 같고, 어떻게 검진 항목을 정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검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옷이 맞을까? 나 지금 옷이 맞을까? 이거 걱정을 했었어서 제 사이즈와 함께 제가 측정한 저희 병원의 제일 큰 옷 사이즈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영상을 제가 남겼었는데요. 인바디를 측정하거나 어쨌든 내가 체중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전 라이브 영상 때 위고비를 포기하고 비만 치료를 시작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랑 같이 해서 제가 건강검진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 거 아닌지 같이 확인하는 거랑 같이 해서 결국에 사실 체중 말고도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거를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못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 부분이 검진 항목 어떻게 선택할지, 그리고 제가 검진 받은 후기를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화요일쯤에 제가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다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제가 봄바람이 좀 나서 열심히 놀려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검진 항목 중에 비만 관련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종합검진, 만일 직장에서 종합검진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비로 종합검진을 할 때 비만 관련해서 좀 선택해봤으면 하는 검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닥유연이 선택한 검사가 그래서 뭐인지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감미님 안녕하세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진 항목, 이미 검진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미 설명드렸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날씬했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링크 다음에 남길 테니까 이런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국가검진도 사실 무료로 하는 검진이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질량 지수라든지 혈압, 시력, 청력 이런 것도 보고요. 간 기능, 그리고 당뇨병과 관련된 공복 혈당, 콩팥 기능, 빈혈,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결핵 여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당연히 비만에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조금 추가 검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검진 항목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고지혈증 검사가 증상이 없는 질환이면 좀 더 저는 공복혈당처럼 매년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지혈증은 4년에 한 번 들어가고요. 특히 남자 24세 이상, 여성분들은 저는 아직 검진 항목에 포함이 안 돼요. 40세가 넘어야지만 4년마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사실 크게 비만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 키와 체중, 허리둘레, 당연히 비만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사질환의 위험성 국가검진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 나올 것이고 당뇨병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고지혈증은 4년에 한 번이지만 같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을 때 경미한 간 수치 상승이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역시도 2년에 한 번 나오는 20대부터 쭉 나오는 건강검진에서, 국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 이제 추가적으로 좀 검사를 조금만 더해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여성분인데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40세 이전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체중이 많이 안 나가도 요즘에는 40세 이전에 고지혈증이 나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내가 건강검진에, 국가검진에서 안 나오더라도 콜레스테롤 검사는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나온 경우 아니면은 경계성 혈압이 나온 경우에는 가정혈압을 측정해서 조금 더 내가 평소에 혈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비만인 경우에 팔뚝 두께가 두껍잖아요. 제가 진짜 옷을 팔뚝 때문에 함부로 못 살 정도로 팔뚝 두께가 두꺼운데 이 팔뚝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 혈압이 좀 더 과도하게 높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집에 나의 팔뚝둘레에 맞는 혈압계를 좀 가지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내가 안정시 혈압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검진에 공복혈당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뇨병을 진단할 때 당화혈색소라는 부분을 꼭 같이 봐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3개월 평균 혈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복혈당은 별로 안 높아도 딱 식후에 혈당이 팍팍팍팍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뇨병 공복혈당에서는 그렇게 위험하게 안 나왔는데 당화혈색소는 오히려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공복혈당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다시 검사해야지 하는 거 말고 최소한 당화혈색소 수치는 좀 같이 보시는 게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높다라는 거를 피검사에서 많이 확인을 했다고 하면 이 간 수치가 얼마나 계속 높게 지속이 되는지 사실 제가 복부 초음파를 고려한다라고도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감기만 걸려도 그리고 약간의 장염만 있어도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간 수치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올라있는 수치가 계속 지속이 된다. 점점점 올라가지는 않는데 꾸준히 높은 정도로 유지가 좀 된다 이러면은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의 정도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동반질환 위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으니까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검진은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이제 직장 관련 이제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거나 개인 검진을 따로 신청해서 받게 된다거나 할 때는 사실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까지 해야 되나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에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걸에서 제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좀 말씀드리면 그냥 어차피 기본으로 들어가는 피검사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실 여성분들 특히 체중이 늘어나는 거랑 같이 해서 피로감이 좀 심하시다 하면 이 갑상선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비타민 D 역시도 그 비만에서 굉장히 모자라기가 쉬운 그 영양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복부 초음파 그리고 당뇨 여기서 당뇨 할 때는 당화혈색소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사실 초음파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 주기가 조금 불규칙한 비만 같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시면 단순히 체중이 늘기가 쉬운 것뿐만 아니라 같은 체중, 같은 나이여도 대사질환, 혈당이 오른다거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부인과 초음파는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체중이 늘어난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질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요 경동맥 초음파라는 게 뭐냐면요. 혈관에 대한 가장 초기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중요한 혈관은 딱 두 개거든요. 뇌로 가는 혈관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 그랬을 때 정밀 검사 단계에서 나쁘게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의 검진 항목으로 선택하기가 좋은 게 요 경동맥 초음파. 여기 뇌로 가는 혈관을 아주 간단하게 초음파로 보는 건데요. 보통 젊은 나이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것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보통 40세 이상 그리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신 분들 아니면은 내가 높은 거 알고 있었는데 약물 치료를 안 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하는 검사 항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밀 검사들은 결국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올해는 뇌 MRI, MRA를 찍기는 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는 추천을 안 드리는
드리면서도 저는 찍어보긴 한 게 요즘에 사실 30대 뇌동맥류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저희 뭐 가족분 중에서도 이제 젊은 나이에 뇌출혈 있었던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설명을 드리면서 얘가 뇌로 가는 혈관의 가장 초기 검사, 간단한 검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혈관 뇌 그리고 심장 쪽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심장 쪽에 대한 초기 검사 중 하나가 저희 병원에서는 심장 칼슘 스코어 CT, 심장 석회화 CT라는 게 있어요. 걔는 뭐냐면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얼마나 녹슬었는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심장 조영술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에 대한 초기 검사가 심장 CT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는 이게 혈압, 당뇨 이런 거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실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을 오랜 기간 조절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 CT도 그렇지만 심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심장이 혈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근육이 두터워지는 비대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 심장 초음파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검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 중에 그 생리 불순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여성 호르몬 2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3종을 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은 사실 그냥 내가 검진으로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진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만성 피로 관련한 특화 검사들은 제가 재작년에 작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받았던 것들이 많아서 요거는 다음에 검진 항목 설명을 드릴 때 한번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저도 이번에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인데 검진 항목을 결정을 할 때 이전 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단순히 안 했던 검사 돌아가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게 아니라 이상소견이 나왔던 부분은 예를 들어 나 갑상선 결절 원래 있어요. 내가 지방간 원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가 혹시 커지진 않았는지 지방간이 있다고 하면 걔가 더 나빠지지 않았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사실 정상 나왔던 거는 다음에 다른 검사를 해도 되지만 정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관찰이라고 하거든요. 변화가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오히려 회복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예약받고 검진하는 날에 맞다 나 검진 결과지 비교를 안 해봤네 라고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실 저희 병원에서 기본이 되는 걸 했어요. 기본 검사랑 같이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옛날에 경동맥 초음파도 깨끗하긴 했는데 2년 전이었나? 근데 혹시 몰라서 뇌 MRI를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